FOMC D-7일 이렇게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시장의 땡깡이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위적으로 시장을 막 빼면서 FOMC를 압박하는 이런 현상은 QE1 끝날 때도 한 번 있었고 QE2 또 끝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QE3 나오기 직전 요 약간 인터벌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연준이 시장을 달래면서 양쪽 하나 좀 더 해줄 테니까 그렇게 땡깡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달래면서 나설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 버릇을 싹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하고 나올지 일단은 이런 생각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자, 미국 증시에는 이제 연준에다가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눈치를 보다가 일본 중앙은행을 핑계로 좀 빠지고 있고요. 좀 웃어서 죄송한데 미국 증시 브리핑에 뱅크 오브 재팬이 등장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지 일본을 들렸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로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오늘 마감 브리핑 제목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잠이 들게 해가지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일본 마감 브리핑을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일본 중앙은행 정책 결정 실망에 월가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로이터도 넘어가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목에 떡하니 뱅크 오브 재팬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제목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이 월가가 일본 중앙은행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일단 정서상이나 혹은 이 자존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사실 이렇게 월가 마감 브리핑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뭐 작년 재작년에 그리스 유로존 탈퇴 얘기 나왔을 때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제목인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뭔가 불편한 정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원론적으로 뭐 이유가 있긴 있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주식시장이 기대했었던 추가 부양 조치도 없었고 채권시장에서 기대했던 국채금리 안정화 조치도 없었고 이런 설명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증시 금융주와 에너지업종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10개 구성업종 가운데 오른 업종이 단 한 개도 없었네요. 심지어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생필품 내수주, 뭐 우리나라 같은 치약, 비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헬스케어, 의료 이런 것까지도 오늘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이런 난데없는 동료의식이랄까요? 뜬금없는 공동체의식이랄까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표 하나만 보시면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국가별 순위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건 미국 재무성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뭐 데이터에 어떤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 없는데 보시다시피 중국이 1위고 일본이 2위잖아요. 그 밑에 뭐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중국, 일본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뭐 많다고 하지만 526억 달러 정도, 일본의 거의 한 20분의 1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 이런 차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거의 중국, 일본, 미국이 서로 연대 보증을 서서 지금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빚이 많은 애들 둘이서 서로 맞보증을 섰다 뭐 지금 그런 정도로 이 동료의식이나 이런 게 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보시니까 앞에서 월가 마감 브리핑에 왜 뱅크 오브 재팬, BOJ가 등장했는지 이제는 좀 정황상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현지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왔고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시겠습니다.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비둘기파, 즉 양적 완화 우호론자의 입장을 잠시 접어두고 보시는 대로 갑자기 신종론으로 돌아섰네요. 그 명분상으로는요, 시장 본연의 기능이나 그 탄력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금리 안정화에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공포는 좀 있겠죠. 이럴 때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만약에 안 통하거나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버리면 그때는 진짜 이 중앙은행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의중이 들어있죠. 근데 사실 어제 일본의 이 중앙은행 뭐 통화정책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고 다 뭐 미국 선물지수에도 선반영돼 있었고 그야말로 핑계 중에 핑계였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진짜로 신경을 썼던, 진짜로 두려워했던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목만 눈으로 일단 딱 봤을 때 1차적인 느낌은 뭐 최근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는 친시장적인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거 진짜로 무서운 얘기고요.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를 일본은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옛날 종금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은행과 종금 같은 제1금융권에 대해서도 만약에 금융위기 내지는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면 이거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이나 구제 자금 투입하면서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의무를 벗어나겠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결국 투자자한테 그 책임을 귀속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요, 우리나라에 공적 자금 투입된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뭐 분리매각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 그런 데는 이미 IMF 때 다 없어졌을 거고요. 미국의 경우도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같은데 뭐 2008년도에 이미 다 쓰러진 거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남은 자산 얼마 이거 놓고서 뭐 논 갈라먹기 식으로 뭐 지분 쪼개가지고 받고 그냥 해산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다가 무슨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도 아니라 제1금융권에 대해서도 이제 저런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미국 현지의 반응이 좀 더 그리고 상당히 격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선물지수 보시죠. 미국에서 거래된 일본 선물지수가 되겠죠. 니케이 225 선물이 380엔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희한하게도 13,000에 딱 갖다 걸쳤습니다. 13,000 이건 뭐 반올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진짜 13,000,000,000이거든요. 그래서 380엔 하루 만에 떨어졌고,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본 정부가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리스크의 일단 존재감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니케이 지수가 13,000엔을 어떻게 사수하는지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우리나라 외국인마저도 이 리스크 회피냐 선호냐 여기에 따라 방향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럼 이 환율 반응도 보실까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새로 경신돼서 들어온 자료 보시면요, 96엔대 초반까지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요, 뭐 이제 103엔 갔다 온 거는 뭐 옛날 말이 정말 돼버렸고요. 앞에서 보신 니케이 225 지수 선물 지수 하루 만에 하루 저녁에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380엔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날아갔다고 해야 돼. 날아간 거는 올라간 거니까 증발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달러엔 환율 반응도 저렇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 증시 마감만 보고 우리 계장에다 적용시키기에도 바쁜데, 이제는 일본하고의 영향력이 또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일종의 쓰리쿠션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포지수라고 아시죠? 원래 공포지수는요,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이 기준가니까 당연히 미증시하고 역동조화가 뚜렷해야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희한하게도 지금 보시는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민감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1% 빠졌는데 보시다시피 공포지수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앞에서 보신 니케이 선물지수 급락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통하는 공포지수의 역할을 오늘도 할 것이다. 13,000 깨고 내려가면 이것도 우리한테 좋을 일이 없고, 뭐 토요타 팔아서 현대차 사고 뭐 삼성전자 팔면 소니를 사고 뭐 이런 이 롱숏은요, 한동안 좀 잊어버리시는 게 냉정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55.12.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 올해 연저점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봐서는 1900을 잠깐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보시면은요, 55.12는 외국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코스피 지수 1900대 초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그렇게 뭐 낮은 게 아니다. 더 내려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 매수하면서 비중 늘릴 의향이 전혀 없다. 이런 이제 의중을 읽을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요 며칠 좀 흘러내렸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기관하고 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도 이런 뭐 3파전이 또 치열할 그런 것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바깥 공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차갑습니다. 이제 34분 후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일단 피부가 좀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위축되는 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 대응이 오늘 더 중요해 보이네요.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